생활 속에 궁금했던 법률 문제를 현직 변호사와 깊숙이 알아보는 생활법률 Q&A 시간입니다. 요즘 이 휴가철이다 보니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택배 분실 시 책임과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 이제 오전에 시켰는데 밤 늦게 왔었나 봐요. 그런데 뭐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전화나 문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놔두고 가셨는데 택배하시는 분이 다음 날 알았어요. 그걸 요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거기 계란이니 뭐 콩나물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상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이게 택배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뭐 로켓 배송이다, 새벽 배송이다 그래서 택배 시장이 지금 엄청난 경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택배는 기본적으로 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대면 배송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문자에게 택배 기사가 직접 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대면 배송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제3자한테 맡길 경우에는 꼭 그 주문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이 집에 없는 것 같은데 3자에게 맡겨도 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연락조차도 안 될 경우에는 부재자 방문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내가 언제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 꼭 물건을 받아달라고 한 이후에 그 물건을 다시 원 보관처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면 배송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또 휴가철이고 또 맞벌이도 많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주문자나 이제 택배 기사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도 좀 배상 책임 소재가 좀 다를 수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배송질 안에 그 목적상 뭐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 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부재 중에는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택배 기사들이 문 앞에 두고 가고요. 그럴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아닌 주문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실에 대한 책임을요. 그래서 주문자의 말대로 문 앞에 두고 간 순간 택배 기사는 물건을 전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배 기사가 그냥 가지고 나. 네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전화를 하지 않은 채 물건을 집 앞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면 배송이 원칙이고 물건이 전달이 안 된 걸로 봐서 택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자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럼 차라리 그냥 경비실에다가 좀 맡겨두고 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분실되는 경우는 이건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경비원들이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명절 때 되면 정말 물건이 쌓여 있을 정도로 그 택배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심지어 본인들의 아파트 집 앞까지 다 배달을 택배 기사들이 아니 우리 경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 경비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정당한 업무 이외의 이런 사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동주택의 위험성, 화재 이런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만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게 돼 있어요.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원칙적으로 경비원은 택배를 배달해 줘야 된다거나 택배를 보관해야 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주문자가 택배 기사한테 부탁해서 경비원한테 맡겼다라고 한다면 주문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택배 기사가 임으로 주문자에게 말도 없이 경비원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택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물건을 받았던 경비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고의로 이 물건을 가지고 가버렸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놔두어서는 안 될 위치에 둬서 비를 많이 맞아서 이 물건이 완전히 상했다거나 이런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우리 용역 계약으로 많이 경비원들이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 계약서라든가 취업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경비원의 업무에 택배를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맡기는 걸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경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택배 물건 분실 시 책임 소재를 어디다가 둬야 되냐 이런 거를 지금 따져봤는데
그 변호사님이야 뭐 법률가시니까 쉽게 소송을 한다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무인 택배 서비스에 가면 거기 직원에 따라서 운송장에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요. 배달처 주소를 적고 뭐 기타 주의사항을 적고 그다음에 이 물품이 무슨 물품인지 그리고 물품 가액이 얼마짜리인지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무인 택배 같은 경우에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은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배달시킨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운송장에 100만 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서 이 물건을 받기로 한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기 범죄에 휘말린 건데요. 그 운송장을 사진으로 받은 휴대전화 번호로 받은 분이 다시 택배 우리 편의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 취소해 주세요.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물건을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를 맡긴 사람이 주문자가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100만 원이라고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편의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찾으러 왔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줬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만 원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택배를 시킬 때 보통 운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증거로도 좀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금액을 안 적었다. 50만 원 한도로밖에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뭐 사례가 좀 있나요? 그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송장에 50만 원이라고 기재했다면 50만 원만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만 받을 수 있고요. 아예 기재를 안 했으면 최고 5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택배 기사거나 택배 회사에서 고의 중과실로 예를 들어서 택배 회사 직원이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 배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민화 같은 경우도 분실이 됐습니다만 이 분실되다 보니까 금액을 감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물건 이 배송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물건값보다 싸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송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 택배를 보내는 물건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그러면 그 물건 값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이것을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운송장에 보면 기타 주의사항이라고 있어요. 본인이 물건을 배달할 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 물건은 깨지기 쉽다라고 하거나 이 물건은 던지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기계 수리가 급한 사항이니까 신속한 배달을 원한다.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줘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공장에 기계가 고장나서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계 부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런 주의사항을 적었어요. 근데 택배회사 직원이 가다가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운송장의 그 기계의 부품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은 당연히 물러줘야 되겠죠. 근데 그 기타 주의사항에 이런 공장의 부품 수리가 필요하고 긴급을 요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특별 손해라고 하는 건데 공장 기계가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잖아요. 특별 손해인데 민법상 특별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요. 근데 주의사항에다가 분명히 그런 사항을 적어놨기 때문에 택배 기사는 알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택배 회사는 그런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물건 가액에 따라서 요금도 조금씩 다른가요? 요금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하면 2,000원인데 200만 원 이하면 2배인 4,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깨지기 쉬운 물품이냐 또 크기가 크나 또는 배달의 거리가 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물품 가격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택배 회사에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고지하는 것도 뭐 제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택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에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음식과 과일, 뭐 생선 요리까지도 배송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했는데
2주 후에 그 물건 상했는데요라고 하면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할 수가 없죠. 네. 회사 측에서. 네. 그리고 어떤 물품을 보냈는데 한 2주가 넘어서 2달 뒤에 이거 물건이 깨졌는데요라고 한다면 정말 처음부터 깨졌었는지 이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깨졌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주 내에 꼭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꼭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 기록을 꼭 남겨야 되고요. 한 1년 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승훈 변호사와 택배 분실 시 책임과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그 꼭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거 운송장 꼼꼼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액국란에 정확하게 물건 가격을 적어라.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